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점심시간 때 보니까 식사를 좀 빨리 마치고 잠깐 회사 근처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서울은 따릉이라고 해서 공공자전거가 곳곳에 많은데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또 이용객이 많은 만큼 해마다 이 사고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안전대책도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 퀴즈는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 자전거 타다 보면 간혹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 암벽, 빙벽 이런 걸 탈 때도 오를 때도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 모자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겠죠? 특히 아이들 자전거 태울 때 이거 꼭 씌우셔야 합니다. 정답과 함께 이 자전거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령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 망가진 공공자전거는 좀 빨리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자전거를 주제로 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또 정답과 함께 자전거와 관련된 문자 옆에 게시판 이용해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있으신지요? 예, 전화가 가면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일매일 잘 듣고 계시다. 이규현 아나운서 진행으로 아주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이 청취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전화주소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축산업계가 정부의 대규모 살처분 조치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 측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전부터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사전 방역 대책을 요구를 했고 개체수 조절 관리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아니란 태도로 방치를 했고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으로까지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파주, 김포에 이어서 연천 지역의 모든 돼지를 농가 동의 없이 살처분하는 극단적인 대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방역 중점은 집돼지 살처분이 아니고 야생 멧돼지 관리가 돼야 한다. 네. 네, 이런 주장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매뉴얼 상에 이제 살처분 반경이 500m인데 예. 그거를 넘어서서 시군 단위로 이 집돼지를 뭐 이렇게 완전히 다 말살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네요. 예. 그리고 지난 이틀간 그 도살된 그러니까 그 사살된 이 멧돼지가 23마리라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시내버스는 이제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휠체어를 타고도 그대로 탑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는 일단 이제 이게 좀 힘듭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런 버스들을 이용하려면 짐칸에다 휠체어를 싣고 이제 따로 이제 타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단체 쪽에서 계속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또 열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승강 설비 설치를 좀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하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이런 것이 가능한 고속 또는 시외버스 표준 모델 개발에 이제 쭉 연구도 하고 검증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버스를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고속버스 20대를 28일부터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행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휠체어 탑승 그대로 이제 앞으로도 다 고속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부산시가 이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부산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가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이제 보면 부산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지금 17.5%랍니다. 그래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요. 부산 다음이 대구로 이제 15.1%, 서울이 이제 그 다음 14.5%, 그 다음이 광주 12.7% 이런 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령화 속도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 3년 후, 그러니까 2022년에 이르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된답니다. 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최초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령화 수준이라든가 진행 속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40년경이 되면 이 부산 지역 고령 인구가 거의 37.1%에 도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대도시하고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사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지금부터 착실히 좀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되겠네요. 예. 자, 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이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는데 네. 결국 이 교회가 이제 도로의 그 지하 그 예배당 이걸 다 철거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뭐 또 두고 봐야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초구가 이제 2010년 당시에 이제 신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이제 건물 일부, 그다음에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이렇게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도 하고, 그런데 이 서초구 쪽이 또 감사 결과에 또 불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네. 1, 2심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주민소송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구청이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원심 판단을 깨고 이제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앞으로 이제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 무허가 건물로 이제 판정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 호수나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주민 갈등이 워낙 심한 그런 지역들이 참 많아요. 이 장성군 의회가 이 수상 태양광 금지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성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메가와트급의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이제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이제 그런 속에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 중에도 찬반 양론이 좀 갈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반발 여론이 좀 더 이제 거센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탄원서도 또 제출하고 이제 이러니까 장성군 의회가 일단 이제 지난 그 11일에 저수지하고 호수 수면, 특히 농업 기반 시설로 지정된 그런 그 호수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제 예고를 한 거고요. 예. 오늘까지 이제 찬반 주민 수렴 의견을 거쳤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제 이걸 상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수상뿐만 아니고 지상 지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 관련해서도
이 환경 파괴가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수상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식 하나만 더 보죠. 이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던 이 경남 거창 이 구치소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다 이 좀 세울지에 대해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것도 2011년에 이제 이 거창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확정 통보를 받아서 2015년에 착공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역시 지역 주민 또 지역 단체들이 또 반발하고 그 찬반 갈등이 또 유발이 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결국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 지난해 이제 11월 정도에 중재에 나섰고 그때 이제 오자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반하는 이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오자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에서 이제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어제 투표를 했는데 현재 장소에 그대로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쪽이 64.75%,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라는 의견이 35.25%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있는 장소에 이제 다시 그대로 이제 신축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또 이 반대하시는 또 분들은 이것 국민 전체 의견 아니다라고 또 반발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갈등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예. 이런 또 관측이기도 합니다. 자,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도 쓸 수 있고요. 암벽이나 빙벽 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착용해야 하는 모자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정답과 함께 이 자전거 문화와 관련해서 혹은 자전거를 주제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몇 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아들 자전거 타러 나갈 때 꼭꼭 착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셨고 말을 잘 듣나요 그 아들이? 4886님 자전거는 아파트에 방치된 폐자전거가 문제입니다. 처리도 문제고요. 진짜 먼지 잔뜩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자전거들 어떻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234님 번호 좋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이시라고요. 도로에서 자전거 무리들을 만나면 그냥 천천히 갑니다. 옆으로 가다가 휘청거리는 자전거 타는 분들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전용 도로를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고요. 판교에서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8310님 얼마 전 10살 아들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거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셨고 7316님 집 가까이에 자전거 길로 산책이며 자전거 타기로 운동삼아 합니다. 사계절의 자연을 만끽하며 신선한 공기 마시며 힐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의도 공원에도 자전거 길이 있고 또 인도가 있는데 그 자전거 길로 또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좀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0370님 자전거 다 좋은데 과속으로 타지 마세요. 이 보행자와 부딪힌 걸 본 게 10번. 예. 사고를 많이 목격하셨군요. 이분께서는. 자, 오늘도 당첨자는 중간에 한 번 그리고 프로그램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2번 합니다. 엄선해서 저희 제작진이 엄선하겠다고 합니다. 10명 발표할 때고요. 일단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사연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영어로는 두 음절이고요. 우리말로는 세 음절입니다. 둘 다 이 정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전거 쓸 때 안전을 생각해서 쓰는 모자를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힌트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원부터 가볼게요.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창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네. 자,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저도 스카이워크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마산 하포구 저도 스카이워크를 다녀왔습니다. 이 스카이워크는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다리인데요. 예. 저도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로 놓여 있는 다리로 저도와 마산 하포구 육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보이는데요. 이 푸른 바다를 건너면서 시원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찾아가는 길도 멋져서 일단 도심을 벗어나면 가는 길 내내 옆으로 펼쳐져 있는 산과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건널 수 있는 곳 정말 짜릿하면서도 멋질 것 같은데 또 무서워서 가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다른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이 스카이워크는 콰이강의 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포로들이 건설한 콰이강의 다리와 모양이 닮아서 저도 콰이강의 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곳으로 등장하면서 실제로 이곳에서 연인들이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이 다리를 끝까지 걸으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 저도 스카이워크를 걸으면서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콰이강의 다리 누구 소개로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왔는데 왔다가 이제 해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아무래도 조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바닥에 유리로 해놔서 그래서 바다가 보이고 무서웠죠. 깨질까봐. 걸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스릴 있고 낭만적이고 느껴보지 못한 그런 음악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 춤을 췄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그런 느낌으로 그 올드팝이 나와가지고 흔들었죠.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조명도 좋고 우리만을 위한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밤에 볼 때는 야경이 좋고 반짝이도 많아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남자친구랑 와야겠다. 여기 느린 우체통이라고 이제 쓰면 1년 뒤에 이제 무료로 배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썼어요. 꼭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차로 통행했던 다리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포즈도 하고 바다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관광 명소가 됐죠. 이 넓은 바다를 품고 건너는 다리인데 유튜브 화면으로 이 야경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정말 낭만적이네요. 음악까지 흐르고. 자, 그런데 이 다리가 처음부터 스카이워크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요? 네, 이 저도 스카이워크는 처음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87년 그 당시 마산 하포구의 육지와 저도 섬을 잇기 위한 철제 다리였는데요. 2004년에 새 연륙교가 생기면서 이 다리는 보행자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이 육지와 섬을 연결해 걸을 수 있는 스카이워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새 연륙교와 함께 그 옆에 오랜 세월을 간직한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워크, 콰이강의 다리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긁히면 또 아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다리 바닥면 전체 다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다리의 중앙 부분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는 꼭 덧신을 신어야 하고요. 네. 구두를 신고 갔을 경우에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등산 지팡이나 셀카봉처럼 날카로운 물건들도 안전을 위해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안전을 위해서 통행이 금지될 때도 있으니까요. 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마음으로 스카이워크를 지나가면 섬 저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저도에는 해안을 따라서 섬을 껴안듯이 걸을 수 있는 비치로드가 있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 있는 용두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산과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너니까 밑에 바다도 보이고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좀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한번 와서 답답한 분들 와서 한번 뻥 뚫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에 저쪽에 건너가면은 트레킹 코스가 비치로드라고 잘 돼가 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안도로로 테크가 나이가 있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트레킹 코스
운동과 힐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등산에 오신 손님, 등산 손님이 제일 많이 오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용두리. 우리 요짝에서 이 구사면 구북 사람들 막 부르는 이 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용두리라 하거든. 예, 용머리처럼 생겼다고. 용두산인데 우리는 돈 말라고 막 용두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많이 오지. 예. 관광차가 몇 대서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그럼 이 복잡하다 이거 줄을 세운다 아닙니까? 네, 저도가 아주 멋진 섬이네요. 저도 이 저도 비치로드에서 단풍 구경도 좀 하고 이 바다 절경 보면서 아주 멋지고 낭만적인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멋진 바다와 산을 함께 볼 수 있는 매력에 저도 스카이워크를 찾아오셨다면 저도 비치로드 또 연륙교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해양 드라마 세트장 또 예쁜 카페들도 함께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낮 시간의 풍경도 좋지만 또 밤의 야경도 인상적입니다. 그러게요. 멋진 풍경과 함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정아람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네요. 최시훈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네, 앞으로 충주 지역 소식 전해주게 될 텐데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지금 충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19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2도 정도 차이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충주에서 이 관내 뮤지션을 발굴하는 사업 마이크를 잡아라. 이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충주에는 충주음악창작소라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각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네. 특히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는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음반 제작, 공연 지원, 신인 뮤지션 발굴을 하고요. 또 지역민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주음악창작소에서는요. 충북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중 선발된 팀들을 대상으로 데뷔 과정을 지원하는 마이크를 잡아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팀은 선발이 된 겁니까? 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8월에 1차 서류 심사로 10팀 정도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경연대회로 최종 3팀이 선정됐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했지만 공교롭 때도 이번 3팀 모두 밴드입니다. 네. 앞으로 데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관련 얘기 충주음악창작소 조예은 기획실장이 소개합니다. 네. 저희가 이 세 팀에게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유명 작곡가의 곡을 제공하여서 각자의 음원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중으로 인디 음악과 문화의 메카인 홍대에서 이 세 팀의 쇼케이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멘토링으로 특강을 지금 3회 잡아놓고 있고요. 매번 특강마다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세 팀이 저희 충주 음악 창작소를 대표하는 충북 뮤지션으로서 앞으로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 뮤지션들을 저희 음악 창작소에서 발굴하고 서포트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이크를 잡아라에 선정된 세 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저희 충주 음악 창작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신인 그룹 세 팀 블루렉스, 딕트, 코커핸즈 행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꿈의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멘토링 수업 받고 나서 이제 음원 제작이나 또 홍대에서 열리는 쇼케이스까지 지원을 다 받게 되는 건가 봐요? 네, 10월까지 진행되는 멘토링 수업이 끝나면 음원 제작부터 또 쇼케이스를 통해 데뷔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멘토링 과정에서도 평가가 이뤄져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원하는 곡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곡 빨리 받고 싶잖아요. 네. 팀 이름이 블루렉스, 딕트, 코코핸즈라고 했는데 어떤 팀들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딕트와 코코핸즈는 이미 밴드로 활동했던 그룹이고요. 예. 블루레그스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결성하게 됐답니다. 밴드의 음악 소리와 함께 선발된 팀들의 얘기 담아왔는데요. 블루레그스의 안승택 리더와 딕트의 이준노 리더의 얘기입니다. 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공연하고 딱 선정됐을 때 솔직히 멍한 기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공연 위주로만 하고 공연이나 연습 이런 거 위주로만 하고 이론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거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 번씩 훑으면서 하다 보니까 기억도 살아나고 연주 자체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게 그냥 빨리 곡이 나와서 좋은 음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좋은 곡으로 좋은 연주, 재밌는 연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can't stand my dog as soon as it the floor. 저희 같은 신생팀에게는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에겐 정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마침 또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부합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분한테 곡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남은 점수랑 수업 포함해서 1등 계속 유지해가지고 좋은 곡을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6명 다 멤버 유지한 채로 길게 가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이 작곡가한테 받은 건 아니죠? 네네. 아직 데뷔곡은 안 받은 상태라 예. 경연 당시 연주했던 곡입니다. 네. 두 팀 모두 빨리 좋은 곡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노래와 공연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좋은 곡으로 데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쇼케이스 이건 언제 진행됩니까? 네, 쇼케이스는 11월 22일 오후 8시에 홍대에서 열리는데요. 네. 가까이 계신다면 한번 관람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도 좋겠습니다. 여의도에선 가깝습니다만. 네. 예. 이제 쇼케이스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세 팀 모두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갖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네, 최시윤 리포터 오늘 첫 시간인데 차분하게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2분 돼가고 있는데요. 퀴즈만 내드리면 이렇게 문자가 폭주합니다. 정답과 함께 자전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좀 소개 또 해드릴게요. 7278님.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거 꼭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3646님,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 다닙시다 하셨고 3436님은 자전거로 여행하는 동호회에서 아내를 만나 같이 여행하면서 결혼까지 했죠. 그 때문인지 아이들도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좋아해요. 다 함께 자전거 여행 떠날 계획 세우고 있다고 하셨네요. 자전거 가족이군요. 2123님, 마산 하포구, 앞서 저도 스카이워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마산 서항해안 쪽으로 자전거 길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최지훈 씨, 어릴 적 공원에서 아빠에게 자전거 배웠는데 첫날 자전거랑 같이 넘어져서 다리에 생긴 흉터가 아직도 있답니다. 요새 날씨 좋기 때문에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니까 그게 이렇게 넘어져도 큰 상처가 없었죠.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골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4061님,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신다고요? 취미가 산악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요즘 해가 일찍 져요. 야간에는 자전거 표시등을 전후방에 장착해서 안전하게 타주시기 바랍니다. 5929님, 우리 딸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앞니 2개 빠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모두 조심하라고 하셨고 7135님, 자전거들 역주행하지 마세요. 자전거도 찹니다. 역주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어느 분 하나 정말 귀담아 듣지 않을 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 정답 맞히신 분들인데 어쨌든 많이 문자들을 보내오셨는데 그 가운데 4886-8310-1234 0370 3436 이렇게 5분께 우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이 정답과 함께 자전거 문화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약하진 않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20도
20도 선을 약간 넘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0도대 보이겠고 강릉, 대구, 전주 21도 등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른 지역 대부분 대기 청정한데 충남과 전북, 광주의 경우는 공기가 오늘 약간 탁한 편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가 서쪽과 동쪽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영동 지방과 경상 해안,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경상 내륙과 호남은 오후에, 중서부 지방은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동쪽은 양이 적진 않습니다.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의 경우 10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이 서쪽은 5mm 미만의 비가 밤에 조금 뿌려지겠습니다. 내일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1m로 강하게 부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8도에서 17도 분포,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3도를 비롯해서 18도에서 23도로 동쪽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을 뿐 서쪽은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평소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는 교통량 자체가 적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장흥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진출로 1차로에서도 역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2차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 사이와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성남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어서 1대 1km 구간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 사이 2km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인데요. 동서안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월곶분기점 일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저에게 부여된 일을 충실히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 무중계로 열린 데 대해 북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민강고 납동 멧돼지 포획 작전으로 야생 멧돼지 126마리가 매몰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이 가수 설리의 사망과 관련한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 129 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서초고도로 지하공간 일부를 점용해온 사랑의 교회가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보냈고 아베 정권 강요는 2년 반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화권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는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시아 원과 중국 테난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 등이 한국의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응원에 사용되는 막대 풍선과 어린이 야구용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어떤 현안이 뜨겁습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도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광주에서도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중에서 광주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그 국립병원이기도 한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지난 15일에 실시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지난해 그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네. 이제 이날도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하. 좀 파장이 좀 뜨겁습니다.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예. 채용 비리 문제 어떤 내용인지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광주 전남 북제주권 국립대학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A씨, 이제 김모 씨인데요. 지난해 아들이 응시한 채용 시험에 본인이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아들을 합격에 다시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의 조카가 또 이제 다른 채용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는 서류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100점 만점을 줬다고 주장했고요. 네. 예, 그래서 박 의원은 아들의 경우 한 달 실습을 빼고는 경력이 아예 없는데 경험인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했고 네. 또 올해 초에는 정규직으로까지 전환됐다. 아들과 함께 합격한 10명 중 경력이 단 한 줄밖에 없는 사람은 딱 2명이었는데 그것이 김 씨의 아들과 이게 아들의 전 여자친구다. 네. 아들과 여자친구까지요. 네. 예. 또 자격이 없는 좀 조카에게도 최고점을 100점을 줬었는데요. 예. 이거를 가리켜서 이 완벽한 아빠 찬스, 삼촌 찬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참고로 김 사무국장은 자기 아들이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채용 합격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제기된 겁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작년이네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 예. 어떤 징계가 있었습니까? 징계가 있었는데요. 이 징계 역시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 같은 채용 비리 사실이 이제 불거지면서 교육부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용 비리 감사를 통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예. 경고 9명, 총 22명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예. 병원 측에서는 이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불법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겨우 12명 절반에 대해서만 이제 처분을 했고 이 가운데 감병 1명, 경고 11명을 조치했는데 우리 김 사무국장님의 경우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자, 어쨌든 문제는 이미 작년에 제기됐는데 병원 측은 경징계만 내린 상태. 하지만 이번 국감장에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는데 지금 병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병원장은 이 김 사무국장이 결제 라인에만 참여했다고 보고받았고 그래서 경고 처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 결제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해서 병원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확인해보겠다면서 다시 지금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 김 씨 조카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경고로 끝났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 같은 병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제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경우는 병원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니냐. 사후 의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후 보고만 받으면 이 사전에 일어난 일들이 다 무마되는 것이냐. 차라리 하루빨리 물러나 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가 아니라 좀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전남대 병원이 이 교육부 산하기관 중에 비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 가운데서도 이 채용 비리 문제가 이곳이 가장 많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전부터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여기 전남대 병원은 작년 11월부터 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총 22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는데요. 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공립대 가운데서도 그 최다 수치라고 합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노조가 늘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1년에 한두 차례는 노조와의 갈등 과정에서 이제 병원 파업이 사실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 병원 직원들 반발도 꽤 많겠어요. 예, 곧 국정감사 다음 날인 어제죠. 곧바로 노조가 병원 내에서 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예, 노조는 어제 채용 비리에서 책임자를 처벌해서 특히나 공립대 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채용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대 병원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지위와 권력 때문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 이 채용 비리 문제 관련해서 경찰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사실 이 노조가 지난달 9월에 이미 검찰에 이제 이제 채용 부정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고발을 했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찰도 어제 그래서 채용 비리를 관련해서 병원 사무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감사 때문에 부랴부랴 수사에 들어간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빨리 수사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 이 전남대학교 병원의 채용 비리 문제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다 하는 곳인데요. 고창의 선운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노래도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선운사 얘기 좀 풀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운사 하면은 동백꽃을 떠올려서 이른 봄에 가면은 좋은 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선운사를 처음 답사 갔을 때는 이제 동백이 피어 있는 이른 봄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어디가 단풍이 가장 좋을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도착한 지점이 바로 이곳 선운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선운사 자체가 입구에서부터 매표소에부터 선운사로 가는 길도 좋거니와 그 선운사를 둘러싸고 있는 풍광이 사실은 봄의 풍광만큼이나 어쩌면은 더 화려한 느낌을 주는 그렇겠죠. 곳이어서 예. 이 가을에 선운사를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는 역사 이야기가 이것저것 그러게요. 있어서 그 역사 얘기까지 더한다면 이 가을의 향취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멋진 단풍 구경도 하고 또 이 역사의 향기에 취할 수도 있는 선운사. 네네네. 자, 이 선운사는 언제 세워진 절입니까? 보통은 이제 절을 세웠다 그러면 유명한 스님 한 분 떠올리고 바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선운사는 그 이야기가 이 창건에서부터 조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은 백제 위덕왕 때 검단선사라는 분이 창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선사가 처음 선운사를 창건할 때 이제 여기에 있던 연못을 메워서 절을 세웠다. 네. 여기까지는 여느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절을 세우고 났는데 주변에 도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절에 오는 사람도 조금은 좀 부담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절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뭐 나만 하질 않았겠어요.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백제 검단선사쯤 되면은 뭐 중앙의 어떤 군사들을 빌어다가 네. 이제 그 도둑을 쫓아내거나 막는 이랬을 거예요. 텐데 예. 이분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저 사람들이 왜 도적이 되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적이 처음부터 도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창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서해 바다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거리를
어떤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아, 참 기발하네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도적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소금 굽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도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네. 오히려 이제 해마다 이제 소금을 구워서 어느 정도 그 생산이 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보은염이라고 해가지고 네. 선운사에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이제 막 살기 어려운 방식에서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직업을 그럼요. 주는 건데 그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미 천몇 년 실천하신 전에 분. 실천하셨던 아이고. 절이 선운사 그리고 검단선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 같지 않은 굉장히 지혜롭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검단선사 이 사회사업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그렇죠. 면이 종교라고 아닐까 하는 싶어요. 것이 사실은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중에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게요. 그런 절입니다. 백성 대중과 밀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운사 그 구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선운사는 그 이제 입구를 들어가서 조그만 계곡을 타고 들어가면은 조그만 마당에 절이 이제 있는데요. 오늘 갈 곳은 거기를 넘어서서 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 한 2km 정도 걸어가면은 암자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부람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도소람이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얘기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마애불. 이 마애불은 진짜로 큰 마애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10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애불의 더 특이한 점은 배꼽이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상자 같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물건을 넣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안에 세상을 바꿀 특별한 기록,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어떤 혁명가를 꿈꾸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고요. 그러게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네. 묘책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전라도 감사였던 이서구가 볼 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어보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쳤답니다. 그래서 다시 닫고 나왔다고 하고요. 아유, 그러다가 궁금한데요. 예. 다시 이제 한 70여 년 지나서 1892년에 이걸 이제 열어보려면은 조금 뭔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네.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동학의 접주였던 손아중이 그걸 열어보는데 성공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예. 그러면서 전라북도 일대 많은 사람들이 손아중 아래서 동학을 공부하겠다고 왔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펼쳐졌을 때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췄다. 동학이 그렇군요. 갖췄다라는 것들이 연결이 돼서 검단선사부터 시작해서 동학까지 연결되는 절이 바로 선운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선운사가. 네네. 그런데 그 손화중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제 열어봤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할 바는 그거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여러 이제 주변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또 그걸 그렇게 믿었다는 믿었어요. 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거죠. 교세 확장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선운사에 갔을 때 이 눈여겨볼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선운사에 들어갈 때 눈에 띄는 게 아주 넓은 부도밭입니다. 예, 밭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네. 부도는 이제 승려들의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사리를 보관하는 그 승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절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도밭이 넓으냐, 부도가 많이 있느냐.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는? 제가 언뜻 봐도 수십 기의 부도가 그래요?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전에 추사 김정희가 썼다고는 백파선사의 비도 있는데요. 지금 부도밭에는 모형이 있고 절 안에 박물관에 원형이 있어서 추사 김정희라는 인물이 도대체 글씨를 얼마나 잘 썼을까를 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잘 썼구나. 예.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표소 지나자마자 네. 넓은 부도밭을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건물들, 대홍보전, 만세루 이런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선운사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모두가 맞배 지붕입니다. 그건 뭐죠? 맞배 지붕 서로 뭐 마주 배를 마주보고 있다는 그 지붕의 모양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책을 들어서 거꾸로 펼쳐서 얹어 놓은 모양.
예, 지붕 그림이 중에서 상상이 가장 됩니다. 간단한 지붕입니다. 그걸 그래서 맞대 지붕이라고 하는군요. 네, 간단한 느낌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장중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겠어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네네네. 뾰족뾰족 올라가는 보통 모습. 민가에서 쓰는 집들이 살짝 들어올려온 처마가 있는데 여기는 네. 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줘서 굉장히 절이 단아하다, 장중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답사를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그 옆에 산들이 딱 삼각형이에요. 아, 다 조화를 이루는군요. 자연과. 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의 자연을 많이 따라가는데 네. 이 선운사에 가면은 야, 여기야말로 진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 잠깐 말씀드렸던 만세루의 네. 기둥을 보면은 하나도 다듬지 않고 기둥 모양이 제각각인 채로 나무 자랄 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어떤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편안함과 뭐 안락함, 아름다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과 어우러진 절 그리고 역사 속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뭐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동굴이나 아니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한나절 어떤 가을 답사로서 충분한 곳이 바로 예. 선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가을 풍광의 역사를 담은 절 선운사 함께 떠나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이 자전거 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헬멧 또 안전모. 예, 둘 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들 이승헌 씨 9897 또 여유당 5688 이렇게 저희가 뽑았는데요. 특히 이승헌 씨하고 여유당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들 저희 전국일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